이번 영상에서는 CentOS 7 버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이제 CentOS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웹브라우저를 좀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저는 뭐 크롬을 쓰기 때문에 크롬을 실행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centos.org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CentOS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일단 이제 그 CentOS를 다운을 받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 Cent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ntOS는요, 리눅스가 이제 원래는 이제 커널을 지칭합니다. 운영체제 핵심이 이제 커널을 지칭을 하는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커널을 가지고 운영체제화해서 만든 거 우리가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기에는 리눅스라는 명칭 자체가 커널을 가리켰는데 지금은 이제 운영체제를 뜻하는 말로 좀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리눅스라는 커널 또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배포판은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공개형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하나의 운영체제 한 개 배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배포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알려진 것만 300개 정도의 리눅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뭐 수백 개 이상 알려지지 않은 리눅스도 있다 보니까 뭐 그 이상 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리눅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크게 이제 그런 리눅스들을 크게 이제 세 개표.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 패키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운영체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개파로 나눕니다. 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보통 슬래그웨어파. 슬래그웨어라는 게 가장 먼저. 뭐 슬래그웨어는 초기에 뭐 설치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래그웨어에서 파생된 게 이제 수세가 야스트라는 뭐 이런 방법을 쓴 이제 수세 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데비안 계파가 있습니다. 데비안에서 파생된 게 최근에 유명한 게 이제 우분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뒤에 등장한 게 이제 레드햇이라는 그런 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계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한 이유가 이제 패키지 설치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 얘는 이제 야스트라는 기법을 쓰고요. 프로그램 설치할 때 데비안은 이제 뭐 DPK, 지금 apt get을 쓰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은 이제 RPM 확장된 게 이제 YUM, 최근에 뭐 DNF 뭐 이런 명령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계파로 나눠져 크게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entOS는 이제 이 레드햇 리눅스에서 이제 파생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드햇은요, 1990년대 초에 등장을 합니다. 뭐 커널이 개발되기 시작한 게 뭐 1991년도부터 보통 이제 이 리눅스 토발즈가 등장을 해서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레드햇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1990년대 초에 뭐 유닉스라든지 뭐 리눅스 계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액세서리, 뭐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90년대 중반, 94년, 95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리눅스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로서요. 근데 이 시기에는 유닉스가 장악하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그 리눅스를 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버 쪽에 강점을 보이는 게 레디햇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 이제 닷컴 열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붐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디햇이 이제 국내에도 90년대 말 정도, 98, 뭐 90대 인기를 끄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들어온 버전이 뭐 레드햇 5 버전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드햇 리눅스라고 불렀습니다. 레드햇 리눅스라고 해서 90년대 말에 들어와서 5 버전, 뭐 6 버전, 7 버전, 8 버전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 8 버전, 9 버전까지 나왔죠. 9 버전까지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리눅스라는 자체가 뭐 라이센스를 좀 공부해 보셨지만 GPL 라이센스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GPL은요. 일단 소스를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그러니까
누구나 그 프로그램의 소스를 보고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이 GPL 라이센스인데 뭐 제가 쓴 어떤 책 앞부분에 보시면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간단하게 뭐 리눅스에 대한 역사도 나올 겁니다. 그냥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레딧이 리눅스도 9버전까지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배포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적인 전선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9버전이 2003년에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때 이제 9버전까지만 이제 레디닉스를 배포하고 유료 버전을 만들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레디엣 엔터프라이즈 닉스, 보통 이제 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렐, 레디엣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뜻 자체가 이제 기업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기업용 리눅스라는 명목 하에 이제 상용화를 시켜버립니다. 상용화. 그래서 처음에 상용이 됐던 버전이 뭐 2.1 버전, 뭐 AS가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3버전, 4버전, 5버전, 지금 현재는 이제 8버전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료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레디언 리눅스를 이제 상당히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 이제 자유소프트웨어 주장하는 어떤 이제 그런 계층들이 레디언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하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이제 페도라입니다. 페도라. 이 페도라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레딧에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리눅스가 이제 페도라 리눅스입니다. 초창기에는 페도라 코어라고 불렀다가 이 페도라 리눅스라는 걸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페도라 리눅스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디언 리눅스를 무료로 쓰던 사람들의 이제 반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공짜로 고요 쓰다가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왜 기존 사람들이 반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뭐 레디언 리눅스가 레디언 리눅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같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공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눅스 자체를 무료로 배포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주의자들이 많이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페도라는 프로젝트를 따로 별도로 이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딧이 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반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레드 엔터프라이즈인데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문제 있다거나 하게 되면 큰 어떤 이제 손해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용 버전에 탑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이 페도라 코어 페도라 리눅스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페도라 리눅스를요, 각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뭐 드라이버가 나왔거나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러면 이 페도라 리눅스에 다 탑재를 했어요.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 명령어들이 뭐 여러 개씩 막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안정적인 것만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페도라는요, 레딧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6개월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잘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탑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딧 엔터프라이즈는 초기에는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2년 주기로 업데이트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테스트할 것 같으면 테스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레드 리눅스를 쓰다가 이제 페도닉스를 이 페도닉스를 써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원래 레드 리눅스 자체가 이제 서버로 주로 썼었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료하니까 쓰기 힘들어서 이제 페도라 리눅스를 서버 구축 같은 걸 하는 초기엔 굉장히 많이 구축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패키지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서버로 쓰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적합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이제 운영이 중요한 서버에서 페도라를 쓰기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탄생하게 된 프로젝트가 센토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센토스가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 센토스는 뭐냐면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자체가 이제 뭐 2버전, 2.1버전, 그래서 3버전, 뭐 이렇게 4버전 이렇게 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레드에서 만든 엔터프라이즈가 GPL 라이센스입니다. GPL 라이센스는 뭐 돈 주고 팔아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소스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센토스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이 센토엑스는요, 그냥 커뮤니티 우리가 리눅스라고 보시고 커뮤니티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이번 3버전이다 그러면 3버전을 가져다가 그대로 소스 GPL 라이센스 소스를 이제 공개해야 됩니다. 소스를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이제 껍데기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과자가 있다 그러면 과자를 사서 봉지를 찢어서 내용물은 그대로 두고 그냥 재포장해서 파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버전이 나오면 몇 달 뒤에 센토스 3이 나와버리고 4버전이 나오면 센토스 4버전이 나오고 5버전이 나오면 또 센토스 5버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서버로 뭐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로 자체로서의 안정성도 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그 무료로서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센토스를 대거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추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업데이트도 뭐 RPM이나 yum 이런 명령을 써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죠. 실제 이제 또 국내나 국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뭐 레딧 계열로 보면 50%가 넘는, 그러니까 레딧 계열의 서버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엔터프라이즈를 쓰는 데가 뭐 50% 이하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센토스 계열로 운영할 정도로 또 되게 큰 규모의 사이트들이 이 센토스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토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쭉 운영됐는데 이제 중간에 이 레드햇이요. 2014년에 이제 이 커뮤니티를 흡수합니다. 센토스 프로젝트를 2014년에 레딧에 직접 이제 인수를 하는 형태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센토스 자체가 2014년 이후로는 레딧에서 같이 이중으로 관리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쭉 이제 레딧 기반, 레딧 산하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이슈가 뭐냐면 2018년에 이제 이 레딧이 IBM한테 인수가 됩니다. 10조 원인가 아무튼 이제 IBM이 레딧을 인수해요. 인수하면서 뭐 약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이 센토스를요, 그 이제 기존에 운영하는 방법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센토스가 이 레딧의 이제 이 리눅스 라인업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도라 리눅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죠. 버전 올리면서.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이제 센토스가 거의 동행시해서 이제 운영되는 이제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레드 입장에서는 센토스가 자기네 수익에 이제 그 걸림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을 이제 갑자기 작년에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센토스를 이런 복제 형태가 아닌 이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에서 테스트할 것을 이 센토스에다가 테스트하겠다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자, 그래서 만든 게 센토스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센토스 스트림은 그러니까 페도라는 이제 완전 실험적인 요소, 뭐 불안정한 요소를 토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완성된 리눅스 기반으로 뭐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요소들을 이 센토스 스트림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센토스 역할은 이제 맡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리눅스 커뮤니티도 난리 난 게 7버전은 뭐 2023년까지 서비스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걸 지원한다고 했고 원래 센토스 8버전이 있고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8버전 2028년까지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정책을 바꾸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센토스 8버전이 나온 상태인데 1년간만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 센토스의 방향은 그렇게 이제 기존에 뭐 무료로 쓰고 서버로 운영할 사람들이 지금 뭐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지금 센토 저희가 지금 다운 받으려고 하는 이 센토 7은 뭐 2024년까지 서비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일단 센토스가 있고 센토스 스트림인데 스트림은 이제 약간 실험적인 어떤
패키지나 이런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이 길었는데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쓴 책을 좀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뭐 상단에 다운로드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우리는 뭐 두 개의 링스 디스트로스라고 있죠. 두 개의 배포판을 이제 나눠져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인데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스트림이라는 게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냥 클릭하시죠. 자,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림은 이제 8버전만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센토링스는 7버전하고 이제 8버전 두 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8이 있고 이제 201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20년 11월에 나왔다는 거고요. 7은 2000도 있죠. 네, 2020년 9월에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버전은 7.9 버전이에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버전이 나오는 파일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DC 밑에 CentOS 릴리즈라는 파일에 보면 버전도 명기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뭐 리눅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프로그램도 윈도우도 마찬가지. 윈도우도 뭐 윈도우 버전별로 가는 거 윈도우 10이 마지막을 선언한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글 같은 경우에도 뭐 2010 이런 식으로 이제 뭐 2020 최근에 뭐 2020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버전을 날짜나 연도로 이렇게 표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지금 기본 설정이 선택이 8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8버전 자체가 2021년 12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엔드 오브 라이프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서비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7버전을 쓸 거니까 7버전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iOS라고 CD-ROM 이미지, CD-ROM DVD 이미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 아키텍처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키텍처 나오는데 일단 X864 이게 이제 64비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RPM 100개 만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ARM CPU, ARM 64비트, 이제 IBM PowerPC 계열 RAM 30비트.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이제 i386 있죠. 요게 32비트용입니다. 예, 32비트. 자, 그래서 만약에 CPU가 64비트를 지원하면 요거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따 제가 클릭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좀 오래된 컴퓨터여서 그 32비트만 지원한다 그러면 i386 클릭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센토이 7 자체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64비트밖에 없었습니다. 7.5 버전인가 뭐 16버전서부터 이제 386 그러니까 i386이라는 명목하에 32비트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걸 받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죠.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냥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뭐 RPM 패키지를 묶어서 제공한다는 거고요. 뭐 클라우드용 없고 컨테이너 이미지, 그 베이그런트 이제 일종의 이제 컨테이너 같은 이제 가상화, 그런 이제 프로그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86용을 X8 64기 때문에 64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한번 하고 i386 제가 클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밀러 사이트들이 보이죠? The following millers in your region이죠? 예. should have iOS 이미지, 즉 네가 접속한 어떤 지역에 iOS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미러 사이트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뭐 이제 IP 같은 거 조회를 해보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 접속한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지금 카카오 이제 이렇게 뭐 카이스트 이런 사이트 4개의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걸 클릭 다운받기 전에 이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386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카카오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카카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 다운 받아야 될 건 이제 DVD 요거를 받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DVD iOS라고 되어 있죠. 약 4.7기가, 물론 이제 한 4.5기가 정도 되겠네요. 이게 이제 용량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엑스팔 7, 엑스팔 64라도 있고 DVD 이미지라는 거고, 이제 ISO 요걸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요겁니다. 요걸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토렌트로 이제 다운받은 일종의 CD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브리싱이 있죠. 에브리싱은 이 CentOS 7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패키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용량이 한 10기가 정도 됩니다. 그 일반 DV들은 이제 그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패키지만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브리싱은 이 7에 설치할 수 있는 전체 패키지를 다 하나로 이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토렌트는 더 CD라고 보시면 토렌토를 통해서 이제 받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미니멀은 말 그대로 이제 최소, 어떤 이제 최소 설치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토어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설치하고 진행할 때 쓰는 어떤 이제 그 IS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따가 이제 클릭을 한번, 요거는 일단 요걸 다운 받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되어 있죠. 뭐 저는 지금 10몇 분, 4.4기가로 나오고 8분 정도 나오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64비트를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64비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7버전 클릭하시고 i386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30 본인이 쓰시는 컴퓨터에 64비트가 설치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밀러 사이트가 없네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공된 게 없네. 가까운데 지금 뭐 일본이 이 도메인이 보이네. 일단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뭐 그나마 가까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센터 7 에브리싱, 이거는 보니까 뭐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에브리싱 이미지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죠? 센터 7 i386이라고 되어 있고 에브리싱 200 IS가 있고요. 미니멀이 있고 그래서 네임스토리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32비트용을 받으신다고 하게 되면 근데 요거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미니멀이나 이제 네임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패키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두 개 다 미리 다 다운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다운로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센터에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7버전 뭐 여기 위에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고 아주 중간에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7 버전 선택을 하시면 저희는 7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64비트인 경우는 X864, 그 다음에 32비트인 경우에는 이제 i386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864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밀러 사이트 원하시는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뭐 이번에는 네이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하시면 이 중에 이제 맨 위에 거 4.4기가로 용량 나온 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이제 일단 설치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64비트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센터에서 7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i386 누르셔서 밀러 사이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가까운데 이렇게 일본을 선택해서 맨 위에 거 CentOS 7-i386.everything-2009를 .iso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운만 받으시면 설치할 때 설치하는 방법은 어차피 IS 파일을 불러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론 설치하는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을 이렇게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다운로드 시간이 뭐 3분, 4분 지금 나오는데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 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CentOS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entOS 7 버전 다운받을 때 64비트, 그 다음에 32비트용 두 가지 다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CentOS 7 설명 및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